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글과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한글의 과학성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음절 문자입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에티오피아의 아마릭 문자입니다. 가고입니다. 기입니다. 우리 히라가나 가입니다. 우리 기라는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 속에 뭔가 기억적 표현이 있죠. 이 속에 음절 문자지만 뭔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음소 문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좌우로 바뀌어 있죠. 우측에서 받는 기억혀의 모습입니다. 키릴 문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키릴 문자는 모음 또한 역시 우측에서, 자음 또한 역시 우측에서 받는 통일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로마자는 반대죠. 근데 이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자음은 좌측에서 받는 혀의 모습, 모음은 우측에서 받는 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음량의 방지를 위해서 남자 여우의 의학적 법칙을 썼느냐 한번 우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런 형태의 발음이 이루어집니다. 아가. 그럼 만약에 이것을 자음과 같은 위치에 좌측에서 봤다면은 가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발산하는 것보다는 수렴하는 형태로 음쪽으로 보이죠. 만약에 이런 가의 형태와는 상당한 시각적인 형태적 인지를 함에 있어서 다른 느낌이 들죠. 이것이 훨씬 더 가라는 양성적인 음이 발산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차 일진법 문자들이죠. 이진법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은 음소를 가지고 삼진법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죠. 우리 긴 표현했을 때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음 자체를 딱 하나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문자입니다. 왜 모든 알파벳의 꿈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한글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사실은 집현전 대작이 된 정인지 대감이 표현했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도덕경의 한 구절 같지요. 그러나 정확한 평가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병음의 아버지 주유광 선생님 사진입니다.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죠. 대단히 인격적으로 고매하시고 평생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5만 자가 넘는 한자를 400개 음으로 병음 표기를 하신 분인데 백수가 넘은 연세에서도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표기해 봤습니다. 이분 성함을
중국어 음으로 표현하면은 조요광입니다. 이분 이름 속에 이름을 표현한 글자 속에 오가 석자 들어갑니다. 두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가 석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두 그 의미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우 원래는 오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인데 우리 권설은 여기 H, ZH, CH, SH가 붙으면은 어로 표기가 됩니다. 요 오는 그냥 오로 표기가 되겠죠. 원래 의도했던 오로 표현됩니다. 또 이 오는 또 다른 경우에는 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우의 우는 정식 우입니다. 정확한 우고, 요우의 우는 자군입니다. 요우. 꽝의 우는 오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말 오로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꽝으로 읽혀지죠. 아마 세월이 지나면은 꽝에서 꽝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음을 표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고맥한 인격의 소유자고 얼마든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존경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도부와 긴장당 관계를 유지하셨고 정치적으로 항상 바른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음을 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초출자, 넉자를 가지고 만드는 합용자를 딱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와와 워입니다. 오아는 와로 합용이 됩니다. 이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12가지 중에 이 두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음이 화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어도 그렇고 청나라, 명나라의 중국어도 심지어 송나라의 중국어도 이런 화합되지 않는 변음 토착을 가지고 음을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줄광 선생님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더 붙이자면은 중국음이 병음이 이렇게 된 것은 비단 줄광 선생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 2000년 동안 중국 한자 음을 표기하는 반절법이라는 것인데 우리 색종이의 절반을 반씩을 잘라서 성모와 운모를 딱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하물며 음의 일부를 잘라서 합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아울 호자가 앞에 있는 성모에 붙어서 뒤에 있는 운모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은 정확한 1음절도 아닌 2음절도 아닌 1.8음절, 1.7음절, 적게 쓰는 음들은 1.3음절, 1.4음절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훈민정음은 이러한 정음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주유광 선생의 성조를 볼 것 같으면은 로마자를 응용한 ZH로는 왜 뒷몸 오가 어로 발음될 수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와 있는 이 정치음의 형태를 보면은 왜 이렇게 어로 표현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던 당대 세종대왕과 그 협력자들의 깊은 사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은 혀를 말아서 뒤로 당길 때 어모음이 성대가 울리면은 자연스럽게끔 어모음이 형성되겠죠. 이러한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100% 이해하고 만든 문자입니다. 훈민정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로마자 발음기호와 비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자가 아닙니다. 자, 국제 발음기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음성기호입니다. 우선 음절 구분이 정확히 안 되죠. 이진법으로 표기하니까 삼진의 형태로 자인계에서 존재하는 음절 자체를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도가, IPA 시도가 이미 100년이 넘어서 15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도 더 이상 발전하고 있지 않죠. 계속 세분화해서 초분절 기호들까지도 만들지만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끔 글을 쓰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학자들이 해마다 경년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봐야 결국 이건 답이 아니죠. 훈민정음은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인식할 수 있고 한글을 쉽게 배워왔던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국제 음성기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문자를 표기할 때 특히 어려운 부분은 중성과 종성을 표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라니, 중성은 성대가 움직일 때, 굉장히 동적일 때 만들어내는 소리고, 종성은 그 잔여음이 흐릿해질 때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글은 여타 표문자와 특히 모음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인식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괜찮다 할 때 괜에서 중성 모음은 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왜라는 음을 낼 때 혀가 3번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해례본에서 초출자, 제출자, 가액은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음은 획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명확한 혀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의 초출자, 제출자의 가액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자, 오, 아. 분명히 이런 과정으로 왜가 될 때 시간적 순서가 다릅니다. 왜? 그런데 괜에서 보다시피 하나의 음으로 융합이 됩니다. 왜 할 때 마지막 이가 입천장으로 붙으면서 기하기 원리가 생겨서 공기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것이 바로 이 상합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 음절로 전체를 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기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우리 합자해에 있는 닭대라는 단어입니다. 닭대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닭이 집에 들어갈 때죠. 우리 동절기에는 겨울에는 5시쯤, 여름에 해가 길 때는 한 7시쯤 닭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편전 학자들이 밤을 샜을까? 저는 참 볼 때 놀랍습니다. 종성의 세자, 초성의 세자입니다. 요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자음, 음소를 이루는 겁니다. 닭대, 간혹 어릴 때 닭대 됐다, 집에들 들어가라 라는 소리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때 쓰는 닭대. 조금 특별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유시다, 집에들 들어가라, 아마 그런 형태로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종성 표기에서 표기할 때 순경은 미음입니다. 참 읽기 어려워들 하시죠. 그런데 동국정문에 약 2000자의 한자음이 이 바로 순경은 미음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반드시 읽어내야 되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류 할 때 중성 다음에 성대가 울리고 난 다음에 혀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 마음 할 때 마 하고 아야 어야 할 때 초성 자리에 혀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류 그렇죠. 분명히 성대가 울린 다음에 혀가 더 뒤에 두 번 움직입니다. 이것을 한 음소로 확정해 놓은 겁니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천지자연의 문자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어떤 조작이라든지 모의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주 합의 가능하게끔, 그래서 쉽게 익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어학 부분들은 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문자가 이렇게 형태를 잡는데 짧게는 한 600년, 길게는 1000년 이상도 걸리고 심지어 3000년이 지나도 다 형태를 못 이루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한글은 당대에 세종대왕 당대에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세종의 음악에 대한 대단한 인식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577년 전에 훈민정음을 아직도 국제언어학계에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렵죠. 우리도 외국어를 배우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잘 밝혀서 세상에 내놓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